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오전에 강의 드렸던 내용분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서 한번 다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시간에는요, 뇌과학으로 보는 독서 발달 단계, 그리고 이제 읽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읽기와 종이책 읽기의 어떤 상관관계성.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 약점인지를 서로를 잘 보완해서 양손잡이 읽기 뇌를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 문헌은 이렇게 메리언 울프의 책과 그리고 부모 교육 강의한 일부 그리고 한국 뇌기반 교육연구소에서 나왔던 자료와 함께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감동이고 저도 감동이네요. 장비를 오늘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불이 비치네요. 네. 첫 번째, 인생 회로를 설계하는 부분 중에서 처음 2000일, 아이가 태어나서 5세까지 첫 2000일은 무릎에서 디지털로 너무 빨리 옮겨가지 말기. 어떤 뜻이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읽때 읽기 회로의 요소들을 자리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럼 그 뜻은 삶의 회로를 만드는 시기고요.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를 만드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대부분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잘 읽혀주려고 하다 보면 잘 읽혀주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느낌 기반의 신경망이 훨씬 더 먼저 앞서고요. 인지 기반은 더불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줄 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이 생각했던 인지는 더불어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뇌를 만드는 뉴런과 시냅스는 이런 구조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대부분 태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뉴런과 뉴런에 연결되는 시냅스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두뇌 발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살까지 시냅스는 말 그대로 자극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자극을 준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시네요. 네, 그 자극을 주는 것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미엘린화라는 섬유가 입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는 요 시기에는요. 바로 느낌이라는 정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오감을 많이 자극해줘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게 왜 뇌발달과 연결이 되냐라고 했을 때에는 느낌이 생기는 신경망이 있어요. 그 회로가 깊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정서지능을 쌓고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린 시기를 되게 그냥 아기, 행복, 건강이라는 약간 구체적이 않은 부분을 통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책의 정서를 아이들이 가져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서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사실 부모가 책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컴퓨터로 옮겨가기 전, 그래서 첫 2000일은요, 첫 번째 신체에 대해 얼마나 이 아이의 생리적인 욕구를 잘 충족해 주느냐에 따라 1층에 있는 기반대가 잘 형성이 되고요. 이때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잘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인 사실 정서의 대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1, 2층을 잘 연결해서 쌓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 5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게 바로 머리의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잠시만요. 음소거 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그 PPT로도 한번 공유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
뉴런은 이미 아이들이 태어날 때 100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은하수에 별이 떠 있듯이 1000억 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인가 엄마, 엄마, 까꾸, 까꾸,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가 되죠? 자극이죠. 자극이 생기면 이렇게 길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냅스는요, 자극이 없어지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경험했던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걸 얘기를 드리냐면 미엘린이라는 섬유가 두껍하게 형성이 되도록 아이들은요, 반복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다 보면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뉴런들이 점점 두꺼워지고요, 굵어집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엘린화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어떤 이게 축적되어 있는 시간에 노출된 양만큼이 재능으로 연결되는 이유는요, 반복되었던 경험들이 잦은 시간에 반복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키즈스쿨 회원이시라면 100일 독서에 100일 동안 사실 독후 활동 처음에 60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200일째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처음에 100일 때보다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300일째를 경험하다 보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까요? 네, 그래서 자, 은하수의 별들은 무수하게 어떤 아이들도 상관없이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 별들을 연결해 주는 것들은 바로 자극이더라. 그럼 그 자극은 영하기 시기는 환경이고요. 보여지는 거고요. 부모가 책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정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대부분은 아이의 반응을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요, 반응을 살피는 게 책이라는 것을 뇌에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책을 부정하거나 나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 책을 보여주는 게 읽는 삶의 첫 2년, 이때 습관이 돼버리면요, 아이들은 책을 싫어하는 성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친밀하게 다가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아이한테 딥하게 얘가 이걸 좋아하나 어떠나 반응을 살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시기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에서 그림을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때 영화기 시기에는요, 아이가 한 장을 보더라도 장면을 찍어서 보기 때문에 그 한 장을 보고 덮더라도 대체 오케이.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에서 한 장으로 연결하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이들마다의 또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자, 여기는 꼴대를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한 번 읽다가 말아버린 책은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아이들은 꼴대에 꼴을 넣고 싶을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하죠. 잘하고 싶어 하죠? 자, 요렇게 꼴에 들어가는 건요.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반복하는 이유는요. 장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고요. 우리는 근데 사실 20번을 읽고 나면 사실 지치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은 단기 기억 쪽에 대한 성향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기억이 왜 중요하냐면요. 장기 기억화되면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고 그 속도가 빨라진 회로는요. 이런 친구들 있죠. 아, 얘는 한 번도 그 공놀이를 농구만 시켰는데 다른 공놀이도 잘하는 거죠. 그건 쉽게 말하면 공에 대한 놀이에 대한 어떤 회로가 깊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감각을 익히면 어떤 것도 잘할 수 있는 굵게 된 회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단순하게 내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들에 반복 책 읽기가 아이의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굵어지는 시기가 바로
첫 2년 그리고 생후 10에서 24개월까지는 네, 언어의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극의 세기들이 점점 더 네, 아웃풋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그 아웃풋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사실 가끔 착각할 때가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인가? 한 번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발 더 멀리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공부해 가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밤에 하니까 이렇게 좀 더 많이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뉴런을 연결해 주는 건 바로 네, 시냅스다. 그 시냅스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자극이다.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다. 그 환경에서 사실은 반복하는 것들은 바로 뉴런을 크게 만들어지는 거다. 뉴런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엘린화가 되어서 두꺼워지더라. 두꺼워지면 뭐가 중요하더냐? 그 다음에 오는 정보들을 쉽게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더라. 그럼 부모는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느냐면 자극과 반복을 도와주면 되더라. 그럼 이 두 가지를 도와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 네, 정서적 경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모든 드로잉을 지우기.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제가 빨간 장표에서 무릎에서 컴퓨터로 너무 빨리 옮겨가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5년, 인생의 회로의 첫 2000일은요. 디지털 페이지로 옮겨가지 마십시오. 이미 미디어가 많은 시기에 굳이 책까지 미디어로 보여주시는 건 아이들에게 만화책보다 좀 더 강력한 자극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요, 절대 네, 디지털은 나쁘고 종이책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준치를 둘 거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디지털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셔야 될 시기는 바로 네, 생후 첫 200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는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빠가 아이를 혼내면 엄마는 어떻게 하나요? 네, 보다듬어 주시죠? 엄마가 가령 아이를 좀 혼내면 아빠가 네, 보다듬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짠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네, 우유를 먹거나 어떤 보완적인 것들을 대체하는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자, 아이들이 자, 스크린 속에 있는 네, 패드나 네, 컴퓨터나 디지털 속에 있는 코끼리를 아기방의 코끼리라고 인식해요. 자, 한쪽이 움직이죠? 스크린이 움직이죠? 그럼 나의 뇌는 멈춰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밸런스를 맞춰가요. 그래서 한쪽이 자극이 세지죠? 그럼 여기는 어때요? 네, 멈춰요. 안쪽의 이야기가 동적이죠? 그러면 정지돼요. 자, 책은요? 책은 어때 보여요? 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뇌가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종이책의 페이지의 기적은 되게 대부분 좀 무시하고 뭔가 컨텐츠적인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아이들이 노출이 돼서 그걸 좋아한다 보니 그건 사실 인스턴트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안에 있는 디지털의 자극이 셀수록 사실 이 아이의 뇌는 정지 상태가 많아지고요. 네, 책은요. 겉으로 봤을 땐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강하지만 머릿속은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증명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네, 아까 얘기 보여드린 것처럼 네, 아무리 TV에서 내가 좋아하는 매개체가 나오고 아무리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도요. 네, 패드나 텔레비전을 입으로 물지는 않아요. 왜요?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제가 썼던 디지털 페이지는
가짜다,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한 부분의 책의 구절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걸 아이들은 이미 몸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은 왜 문화요? 맞아요. 어떤 구강적인 욕구도 있겠지만요.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뇌가 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강의가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며칠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뇌가 발달돼. 그래서 책이 중요해. 이건 사실 너무너무 많은 이제 교육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내년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꼭 정말 잘 알고 가야 되겠다. 환경의 노출이 점점 더 적어지고 집안에서의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의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또한 디지털이라는 걸 내가 어떤 매개체로 아이들에게 주어주느냐에 따라 사실 디지털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001은 무릎에서 컴퓨터로 빨리 옮겨가지 맙시다. 하지만 사실 둘째를 키우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디지털을 안 보여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해독제를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1에 디지털이 노출되실 때에는 15분 이상의 아이 혼자서 보게 하지 마셔라. 그 뜻은 그 15분이 결국은 곱절 시간이 되어서 결국은 유튜브를 보여줬던 게 후회가 되실 거예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자, 그럼 15분이 끝나면 옆에 가서 말을 걸어 주셔야 돼요. 15분만 하고 끝나시라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뽀로로를 한 편 본다면 뭐 2편 정도 보면 30분이 되겠죠. 근데 옆에 와가지고 15분 됐어. 이제 끊어야 돼. 라고만 하시면 아이들은 여러분이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중간에 끊어내는 것처럼 굉장히 자기가 중요하고 존재감 있는 좋아하는 걸 엄마가 끊었다고 생각해서 절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게 될 거예요. 좋아하는 걸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와주실 부분들은 바로 잠시만 계셔봐요. 아니 야심한 밤에도 오늘 너무 다들 갈증이 나셨는가 봐요. 이렇게 계속 그래요. 어디서 들어오셨나요? 네, 음소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되셨습니다.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네, 또 들어오셨네요. 직장맘들 계신가 봐요. 오늘 이렇게 밤에 혹시 강의하는 게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담당 매니저님한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저도 사실 이 밤에 이거 하는 거 사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제가 느끼기에 좀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들 밤에 공부를 하시는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태어나서 첫 2000일에 디지털은 최대한 옮겨가지 마셔라. 가급적이면. 하지만 정말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15분이 지나게 되면 옆에서 참여해서 보셔라. 그리고 옆에서 말을 건네주셔라. 근데 말을 건네야 될 말이 있고 건네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건네야 될 말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뽀로로가 나왔네? 아니면 뭐 토마스,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아들하고 봤던 게 토마스와 친구들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하고 얘기해 주실 때에는 아이들이 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를 같이 대화해 주셔야 되지. 옆에 가서 이제 하나 봤다. 이제 끊어야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부정을 하거나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15분마다 조금씩 참여해서 대화해 주셔라. 그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를 잡아주시면 훨씬 더 팝콘 브레인화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런 거죠. 디지털이 어릴 때 좋지 않은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저녁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키즈스쿨레가 패드가 없어서 얘기하는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도 혹시나 너무나 많은 인스턴트 같은 정보들에 노출이 많이 돼서 사실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오늘 제 강의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도요. 고민이 되고 고심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단 하지만 제가 완고하게 고집할 수 있는 부분은 첫 2000일은 저는 디지털은 네, 아이들에게 읽기 회로의 가장 짧은 회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짧은 회로를요. 나중에 넓히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읽기 회로를 조금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모드 설정이 어릴 때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보는 게 습관이 되면요. 아이를 종이책도 스크린으로 보듯 읽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드 스파팅이라고 해서 스팟처럼 읽어내는 거죠. 중요한 부분,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스타나 SNS를 볼 때 내가 필요한 정보 빨리 스크롤링 하듯이 보듯이 아이들도 모르게요. 다양한 컨텐츠와 많은 컨텐츠가 있는 것들을 접하게 되면 그중에서 필요한 걸 선별하는 능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냐면 바로 네, 중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영아기의 아이들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나요? 구별 못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죠? 네, 자극이 센 네, 스크린에서 자극이 센 것들을 부분으로 골라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팝콘 브레인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왜 빨간색일까요? 왜냐면요. 지그재그식 읽기를 계속하면요. 대충 읽기가 되고요. 대충 읽기를 한다는 거는요. 책과 나를 연결하지 않는다고요. 책과 나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책은 좋은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좋지 않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정하기 시작하다 보면 사실은 내 삶과도 단절이 되고 타인을 부정하는 게 생깁니다. 독서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어떤 태도라는 것도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만큼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주셔라? 네, 책과 정서적인 경험을 더 많이 쌓아주셔라. 그래서 디지털로 읽다 보면 수동적 몰입이 강해지고요. 종이책은요, 조금 더 내가 머리에 동적인 활동을 써야 되기 때문에 능동적 몰입이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기 읽지 않으셔야 될 건 바로 지적 호기심입니다. 뭐라고요? 네, 지적 호기심입니다. 네, 지적 호기심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2살에서 5살 사이 아이들은 총 4만 건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하죠? 언어로도 하고요. 행동으로도 하고요. 다양한 어떤 비언어적인 것들로 네,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에는 아이들한테 그냥 여러분이 말로 한다라면 사실은 말로 하는 것들은 좌뇌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연상이 되지 않으면 그 호기심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세계들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이 있다라는 건 배울 준비가 된 상태인데요. 그때에 적정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을 먹고 빨리 어떤 다른 청량 음료를 섭취하지 않으면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핫한 상태에서 식어가듯이 아이들도 그 시기가 넘어가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혼자 배우던 아이들은 조금 의욕이 잃게 되고요. 그래서 부모가 도와주실 건 조금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책 읽는 부모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책 읽는 부모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그냥 책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모가 책을 읽고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변화하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즐기는 부모님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어떤 책 읽기를 영하기에 강요하다 보면요. 아이에게 밥을 주다 말다 하는 격이 됩니다. 교육을 듣고는 막 또 이제 아이한테 책 교육을 해주셨다가 그 다음에는
또 디지털 또 상담을 받고 나니 또 막 디지털을 해줬다가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혼선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000일 동안은 네버 가급적이면 뭐 해주셔라? 충분하게 책에 대한 정서를 쌓아주는 시기.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 만들어줘야 그 다음 단계인 바로 생애 두 번째 2000일 정서에 대해서 인지에 대로 연결되는 바로 대뇌피질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키워드는 인지적 인내력입니다.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때는 읽고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은 이때 태어나서 10살까지는요. 책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요. 지식이라는 걸 담는 건 10살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죠? 정서를 담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그릇을 만들어지는 시기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인풋 대비 아웃풋에 집중하기보다는 인풋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래야 조금 더 아이에게 환경 조성을 해가면서 고민하는 게 줄어드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아이가 반응이 없지?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빠른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습니다. 빠른 게 좋은 거고 느린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성향을 얘기 드리죠. 얼리버드 같은 성향이 있어요. 빠르게 습득, 조기 습득하는 친구들이 쉽게 실증과 갈증이 있고요. 두 번째 레이트 블루머 같은 아이, 늦게 꼽히는 아이들 대기만성형 아이라고 하죠. 빠르게 자극에 대해서 좋아 이런 강렬한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다가가다 보니까 딥하게 읽어가는 성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반응의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릇을 만드는 시기는 동일하게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10살까지는 그릇을 담아가는 시기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2000일은요. 정서의 뇌와 인지의 뇌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들은 대뇌피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정서는 대뇌 배연계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일 뭔가 교육이 있어. 들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내가 교육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결정을 하면 인지가 정서와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정서의 내가 그래 그냥 뭐 그거 안 들으면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게으른 정서가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정서 지능은 왜 그 뿌리가 중요하냐면 그때 그게 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인지의 뇌가 구조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는 이유들은요. 요렇게 층마다의 계층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디지털을 하다 보면 뭐가 아이들에게 좀 문제가 있을까요? 인터넷, 컴퓨터, TV,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SNS 등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게 분명하다 보니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개념이 약간 약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죽는다, 죽인다 라는 말들을 그냥 쉽게 뱉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많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클릭해 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주의력에 대한 결핍이 많이 생깁니다. 자, 주의력 결핍 ADHD 들어보셨죠? 자, 주의력은요. 정보가 많아질수록요. 분산이 돼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이 없어지면요. 행동에 대한 과잉성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본능의 뇌는요. 부모님이 정서라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정서를 채워주는 생애 2000일의 두 번째 2000일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일상의 대화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본능적인 그러니까 청소년 비행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내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런 거죠. 공교육의 결핍이 많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적인 것들을 많이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두고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건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가 강하게 얘기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전과목 종합반에 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선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도한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그냥 노출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극일 뿐이지 반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왜요? 자극만 해도 될 만한 컨텐츠가 10,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중에 내가 뭘 깊게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독서의 대가들이 왜 독서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할 게 없어서라고 했어요. 주변에 할 게 없어서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어떤 선택지가 너무 많은 컨텐츠들은요, 의외로 자극성은 있어요. 환경 노출은 돼요. 근데 두 번째 2001은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를 하려면 컨텐츠의 양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수민 원장님이 이 얘기를 했었죠.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휘의 양, 두 번째가 어휘를 활용하는 능력, 세 번째가 문법 이해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던 교육 출판사들은 어휘의 양에 집중을 시켜서 어휘 양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알려주더라. 가장 중요한 1%의 경쟁력은 바로 어휘 활용 능력이더라. 활용 능력을 잘 써야 바로 그게 진짜 이 아이의 어휘력이 되더라. 그냥 많은 어휘의 양들은 휘발되고 말더라. 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럼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반복 독서와 대화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건 어휘 활용 능력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기 시작을 하면요. 책을 더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 전보다. 왜냐하면 그 한글이 어휘가 되게끔 하려면요. 그 언어가요. 7번의 문장을 겹쳤을 때 그게 어휘로 빛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는 그 어휘를 어디에 써야 될지 쓰임이 가지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나요? 한글을 읽기 시작한다면 책을 더 많이 읽어주어라. 그게 한글이 어휘가 되어야 그 어휘가 이 아이에게 쓰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어휘는 몇 번의 문장을 만나야 되느냐? 똑같은 언어 단어가 7가지의 문장을 겹쳐서 봤을 때 이게 내 아이의 어휘 활용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화가 적어지면요. 이 두 가지 본능의 내, 감정의 내 이 두 가지가 위축도 되고요. 감정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요. 그게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정황적인 행동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조금 더 단단한 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어떤 본능의 뇌와 감정의 뇌를 무시하고 그래 우리 아이 이제 5살이니까, 우리 아이 이제 6살이니까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해서 어떤 이성의 뇌만 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책을 안 읽어요. 그럼 그 선생님을 여러 번 붙이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성의 뇌, 껍데기는 익히는 것 같지만 아래에 있는 뿌리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100일 독서를 해라. 100일 독서는 세 가지 이 정서의 뇌, 그 다음에 이성의 뇌까지 연결해서 충분히 책만 양을 많이 흡수하게 다독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부모가 조금 수고스러움을 가지고 어떤 감정의 뇌를 건드려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그 수고스러움,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부모가 어떤 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아이들은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뇌는요, 네, 두 번째 2000일까지 굉장히 유연한 시기입니다. 그럼 10살이죠? 네, 두 번째 2000일까지는 굉장히 유연한 시기라서요. 이때 너무 디지털의 많은 환경들은요, 아이들이 바로 디지털 회로로 바꿔버려요. 그럼 디지털 회로로 바꿔버렸을 때에는 그 전에 여러분이 종이책을 읽어준 효과가 많이 미비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화에 민감한 시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이성의 뇌를 건드려주는 이성의 뇌만 열어서 볼게요. 이게 바로 이성의 뇌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어떤 전두엽은 사실 도덕적인 것, 사고, 그리고 기억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읽어준 책은 단기 기억이고요. 여러 번 읽어준 책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골대로 들어가는 게 장기 기억이고요. 골대 밖으로 나가는 건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장기 기억은요. 기억은 하나, 오래 기억은 하지만 끝까지 기억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기억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동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동 기억까지 가려면요. 네, 뭐가 필요하냐면 네, 대화, 그 다음에 표현 활동이 들어가야 자동 기억까지 가고요. 자동 기억으로 가는 데에는요. 네, 꾸준한 세기와 꾸준한 반복들이 들어가야 자동 기억으로 올라가는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요거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올려드렸고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바로 이 시기는 인지적 인내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적 인내력을 갖는다는 건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 이제 디지털 전에 문해 기반, 그러니까 읽기 회로가 잘 형성된 아이는요. 디지털을 볼 때도요. 어디에서 의식적으로 멈추는지를 알아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부분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드라마를 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장면에 딱 멈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종이책은요, 아이들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내 손을 한번 움직이면 그 앞부분을 내가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성취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호랑이를 움직였잖아요. 근데 스크린에 나오는 호랑이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전에 호랑이가 어떤 새끼를 보살피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손으로 못 움직이죠. 근데 리모컨으로 움직였는데 내가 원하는 장면에 멈추지 않는 거죠. 호기심은요,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 순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근데 아이의 손은 뭐 하는 거죠? 네, 내가 움직여서 뭐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책을 무는 거는요, 이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패드는 물지 않을까요? 살아있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딱딱한 촉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알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건 무엇이냐? 저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을 완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디지털을 보게 하려면요. 정말 딥하게 내 읽기 기반 회로를요. 태어나서 7세까지 잘 만들어 주셔야 그 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선별이 아이에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디지털을 보다가도 멈추고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아이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거예요. 그럼 인지적 인내력을 좀 쉽게 비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거예요. 고흐에 대한 이야기나 고흐에 대한 작품을 봤어요. 네, 디지털 컨텐츠로. 그럼 요거는 인지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디지털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고흐의 작품을 보니 감동이야. 눈물이 날 것 같아.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빠르게 먹었거든요. 빠르게 봤거든요. 네, 인스턴트는 빠르게 충족은 되지만 사실 뭐는 되지 않아요. 내 것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요. 봤어요. 어떻게 해요? 슬로우하게 봤어요. 그랬더니 고흐가 만든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대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듣게 되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 되게 고생 많았겠네 라고 해서 어떤 비하인드를 들으면 뭐가 되죠? 공감이 되죠. 아이들은요. 고흐에 대한 이야기에 작품에 대한 인지는요. 이제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검색은요. 검색하면 인지적인 정보들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왜 책 읽기를 하냐고요? 고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뭘 느끼냐면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내가 키가 작은데 지금 내가 또래보다는 못하지만 나도 뭐처럼 고흐처럼 누구처럼 나도 이렇게 이 힘든 시기를 견디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인내력이 있는 아이는요. 나를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인내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책을 통해서 나를 만나면 책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 나를 만난다는 생각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한다 생각하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는요. 엄마가 무서워서 만나요. 근데 아이가 크죠? 네.
때려 죽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걸 저항하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인내력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의식적으로 의도한 대로 내가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인지적 인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랑 만난다라는 걸 아이가 느끼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것들을 아이에게 주입하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어디까지 읽었어? 몇 권 읽었어? 다 봤어? 다 보고 지금 TV 보자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뭘 얘기하냐면 네, 인지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적어두실까요? 인지적 인내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에서 멈췄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 읽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멈춘다라는 걸 아이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 책은 읽다가 내가 멈추고 내 생각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이제 아침에 교육을 하면서 요 질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여러분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강하다고 생각하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실 거죠. 자, 이 질문은 아예 틀렸습니다. 세상에는요, 집중력이 없는 아이가 없어요. 다 집중력이 있어요. 저희도 집중력이 있고요. 근데 자, 그럼 집중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걸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력은요.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몰두하는 걸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ADHD의 주의력은요.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움직이는 거죠. 근데 주의력이 높은 아이들은요. 네, 어떻게 하나요? 안 움직여요. 왜요? 지금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지금 내가 좀 잠이 오더라도 잠을 참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반된 부분들이에요. 집중력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몰두하는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의력을 키우면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죠? 자, 주의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주의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디지털 시대입니다. 정보가 많은 시대. 정보의 과잉은 아이들에게 주의력을 낮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걸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집중력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 근데 이제 주의력은요,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연결되는 거죠. 자, 주의력이 높아지면요, 학습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농구로 비유를 해드리면 자유투 하는 거는요, 집중력이에요. 혼자 하는 거죠. 드리블을 하면서 패스하는 건 사람과 연결해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를 바로 이런 걸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력을 키워주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공부가 뭐니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주의력이 조금 낮은 아이들은 첫 번째, 환경이 좀 조용하게끔 조성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극이 센 것들과 자극이 약한 것을 분리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책과 놀잇감이 영화기, 유아기 때 같이 있기보다는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주의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아이들의 기억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교구 중에서 루크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좋아하는 페이지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페이지를 도전하게 해보는 것도 중요한 주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주의력이 낮을 때에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 소통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이나 학교에 왔을 때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 부분들도 그냥 했어. 툭툭툭 또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2001에 첫 번째 인지적 인내력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딥
리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2021년이 됐을 때 아이들이 또 올해처럼 학교를 가는 시기가 적어진다면 딥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딥하게 읽으라는 뜻은요. 딥 리딩을 하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나에게 중요한 뭔가를 기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감이 없으면요. 사실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기대감이 없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딥하게 읽으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나와 연결하는 방법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요. 나의 삶의 방식에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읽는다라는 건 나와 연결한다라는 뜻이에요. 100일 독서를 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션을 하기 위해서 독후 활동을 스트레스로 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이 읽는 거는 나와 연결하는 고리다. 독후 활동을 한다라는 건 내가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내가 시간을 들여보는 것들은요. 아이들에게 훨씬 더 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양손잡이 읽기 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 하나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스티나 란테라는 뜻입니다. 페스티나 란테는 무슨 뜻이냐면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손잡이 읽기 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디지털을 안 할 수 있겠냐. 하지만 디지털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 컨텐츠가 많아지면 자극의 세기가 커져서 반복을 하거나 강화하는 힘이 줄어들더라. 반복과 강화가 줄어들면 주의력이 낮아지더라. 주의력이 낮아지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처음에는 컨텐츠에 반응을 보이는 듯하지만 다양한 컨텐츠들은 어떻게 보면 전과목 종합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 전과목 종합반을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 내가 진짜 잘하고 진짜 못하는 것에 대한 구별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니더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에 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인지적 인내력에 해당하더라. 미래 읽기 회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속도도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예전에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지만요. 지금은 스피드도 필요한 거죠. 스피드하게 보되 스피드하게 걸을 수 있는 능력. 이건 바로 문해 기반 회로 플러스 디지털 기반 회로입니다. 여기 가장 전제되어야 될 부분은요. 문해 기반 회로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단단하지 못하면요. 디지털 기반 회로가 문해 기반 회로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요. 패드나 기계를 활용하면서 문해 기반 회로가 무너지는 아이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문해 디지털을 빠르게 노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둘째가 태어났거나 부모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환경에 대한 노출이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깊게 독서하는 걸 어릴 때부터 빨리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독후 활동을 아이가 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소근육은 처음부터 시작이 형성됩니다. 부모가 읽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책을 읽고 이렇게 그리기를 하구나를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머릿속에 인식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아이들이 여러분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요. 이 책을 이렇게 넘기는 걸 많이 봤죠.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것들을 넘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전혀 본 적이 없던 부분들은 이 책들을 집에 꽂아 놓죠. 그러면 아이가 돌이 지나서 이제 책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책을 던지거나 찍거나 해요. 왜냐하면 책을 넘기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인식했을 때 이 네모난 것들을 물체들은 던지거나 쌓거나 물거나 찍거나 하는 형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스크린으로 읽기를 이제 시작하는 순간들이 오실 거예요. 디지털로. 그때 여러분이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반대 기술을 가르치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구현아, 읽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 스크린으로 책을 볼 때에는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부분,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고 찾아야 돼 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처음에 하면 이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한 번 했는데 몇 번 해야 되죠? 여러분, 네, 알아들을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요, 머릿속에요, 속도가 아니라 의미랬지 라고 생각해서 속도를 내려다다 의미를 가지게 돼요. 어떻게 한 번 얘기하고 우리 애는 그래도 속도가,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면 처음에 안 가르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옆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해. 아는 것은 뭐 하는 거지? 조금 더 깊게 보는 거고, 모르는 것은 물어가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옆에서 여러분이 스크린을 읽을 때 함께 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훑어보기나 단어 찍기, 지그재그식 읽기가 많아지면요, 사실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소리내어 읽기거든요. 음독하는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의 좋은 점은 또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좀 이제 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책으로 풀어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실제로 그런 난민에 대한 실제 아프리카 그리고 실제 구호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면 업그레이드된 공감 상상력을 키우기가 훨씬 더 좋으신 거고요. 그건 바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량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손잡이 읽기 뇌는 네, 두 가지의 회로를 가져가는 겁니다. 문해 기반 회로, 문해라는 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해는 읽고 생각하는 것까지를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었다면 사실 자기의 일상에 그 문장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회로를 쌓아주시면 아이들이요, 디지털을 문해 기반 회로를 읽듯이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중 언어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 언어를 쓰는 집들은요, 바깥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쓰는 대중적인 모국어를 쓴다면 집에서는 바깥에서 쓰지 않은 모국어가 아닌 언어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언어를 썼던 아이들의 특징은 언어적 유연성이 있어요. 근데 언어적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픈 마인드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가야 될 미래 읽기 회로는 두 가지의 회로를 같이 가주셔라. 근데 두 가지를 그냥 동시에 그냥 시작해버리죠. 그러면 어떤 게 잡아먹을까요? 자극이 센 놈이 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대충 보시고 디지털이 세버리면 이 대충 본 것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네,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페스티나 란테라는 뜻은요, 네, 이탈리아 천천히 서둘러라. 의미로 되게 모순되는 말이죠. 네, 보시면 여기 그 동물의 형상도 있어요. 토끼가 뛰어가는데 달팽이 껍질이 있어요. 그쵸?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가능하면 빠르게 읽고 필요하면 느리게 읽어라. 그래서 빠르게 읽다가도 조금 더 아이가 음미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내가 짚어가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들려보고 질문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디지털을 접하기는 하되 조금 더 내가 오리진, 나의 편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쌓아지는 거고 지혜는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은 저는 되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아이들이 너무 컨텐츠라는 것들을 많이 통해서 지혜를 깨닫기보다는 지식을 쌓는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미지가 좋아서 가져왔었어요. 뇌는 곧 나이다. 그러니 내 뇌가 어떤 그런 회로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에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내 책과 대화더라. 근데 대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은 사실 우뇌가 많이 열려 있고 이미지가 확장되는 시기에 그림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가장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더라. 요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기 사자가 지나가면서 물어봅니다. 엄마, 행복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 부부 사자가 걸어가면서 시크하게 얘기해요. 너의 꼬리 끝에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 사자는 계속 그 행복을 잡으려고 꼬리를 잡아요. 근데 꼬리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휙휙 돌다가 더 세게 잡으려고 했더니 안 잡히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엄마, 꼬리가 안 잡혀요. 라고 했더니
이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묵묵히 걸어가렴. 그리고 뒤를 돌아보렴. 그럼 행복은 언제나 너의 꼬리 끝에 따라온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행복을 너무 키우려고, 행복을 너무 주려고 꼬리를 잡아줘서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한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은요, 네, 깨닫기 시작을 하면요. 나에 대한 느낌이 오고 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아이가 슬프거나 힘들어하면 그걸 뭔가 해결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아이가 해결하는 데까지 시간, 그게 사실은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거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같은 것처럼 내 아이들에게 행복이 옆에 있다는 걸 엄마가 내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알려주는 것. 사실 이때 아기 사자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꺼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바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줬던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을 내가 없는 것을 채워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보는 거죠. 근데 꺼내려고는 하니까 아직 서툰 거예요. 그래서 서툰 것을 좀 배우려고 하는 거지 없는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면요. 우리도 정보에 과잉되는 시대에 우리도 주의력이 낮아지고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게 아니고요. 내 아이와의 책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게 적합한 거를 정확하게 찾으시면요. 사실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거요? 아, 내가 읽고 대화하는 게 이 아이에게 딥 리딩을 필요하게 만들어주거나 깊게 읽었을 때 아이에게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들 세상의 모든 것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들의 뇌를 결정하고요. 이때 관계를 통해서 아이의 뇌는 발달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는 이제 새끼는 사실 인간이 가장 오랫동안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사실은 또래의 관계가 적어지고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복사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래서 모든 모성은 옳습니다. 어떤 모성도 부족하고 나쁘고 그릇된 게 없고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시지만 꿋꿋이 나아가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오늘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사실 이제 강의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으셔서 사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질문들이신데 사실 질문 한 문장을 보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사실 제가 거기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왜 아이한테 책을 읽으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거나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사실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을 보고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뭐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형상화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부모 교육인 날이라서 제가 특별 이벤트를 올렸어요. 첫 이벤트입니다. 첫 이벤트이자 마지막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냐면 이 교육을 듣고 좋았던 분들은 내일까지 제 인스타 아이디를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교육 리뷰에 대한 인증샷을 올리시면 거기 이제 초대 매니저 태그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제 DM으로 후기 링크를 보내주시면 30명만 넘지 않으시면 제가 이제 1대1로 유선 또는 줌 미팅으로 독서 교육이나 부모 대화 아니면 성령코치법 그 중에서 선택하셔가지고 도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마지막 스콜레맘에 들어오셨던 분들에게 산타 같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사진과 지금 제 실물은 굉장히 다르네요. 네, 맨 얼굴입니다. 네, 옆에 조명은 엄청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시다면 네, 너무너무 네, 늦게까지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네, 좋은 교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